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513명으로 일요일 기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주말에는 검사 수 감소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최근에 사흘 연속 7,000명을 넘어 강력한 오미크론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주간 검출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전주보다 50%가량 증가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 오후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 총리는 담화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강화된 방역 조치에 협조할 것을 당부하고 설 연휴 기간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한 미국에서 식품 매장의 식료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손이 부족해져 식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데다 유통망도 타격을 받았다는 분석입니다. 파우치 미국 전염병 연구소장은 미국에서 다음 달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이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사흘 연속 7,0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7,513명으로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656명, 2주일 전보다는 4,508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이 7,159명, 나머지 354명은 해외 유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3명 감소한 418명으로 400명대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사망자는 하루 사이 25명 늘어 누적 6,565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줄고 병상 확충이 계속되면서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20%대 초반의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집계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진 20.1%를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27.9%, 경기는 18.5%, 인천은 8.8%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9.7%로 전날보다 0.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대책 치료를 받는 사람은 28,864명으로 하루 만에 2,737명 늘었습니다. 네, 국내 오미크론 감염자가 일주일 사이 4,830명 증가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6일부터 22일 사이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국내 감염 2,895명, 해외 유입 1,935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오미크론 감염 환자는 누적 9,8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해외 유입 오미크론 감염자의 53.8%에 해당하는 1,041명은 미국에서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는 필리핀 106명, 인도 77명, 우즈베키스탄 67명 순이었습니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주간 검출률이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의 우세종이 된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앞으로 확진자 증가세가 더욱 커질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오미크론 우세 지역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힘쓰는 한편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도 빠르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검출률은 50.3%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면서 정부는 확진자 폭증에 대비해 방역과 의료 체계를 완전히 바꿀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가 코앞에 닥치며 신규 환자도 8,000명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의 특성과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이번 주 잇따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방역과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오는 26일부터 광주와 전남, 경기 평택과 안성 등 오미크론이 이미 우세화된 지역 4곳에서 새로운 검사와 치료 체계를 시범 가동합니다.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신속 항원 검사와 코로나19 경증 환자 진료를 맡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언제 어떻게 전국으로 확대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유행 확산 속도를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주 후반 시작되는 설 연휴는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바이러스가 확산하며 환자가 폭증하는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달엔 확진자가 하루에 수만 명씩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 연휴가 끝나서 검사 건수가 늘고 양성 판정, 중증 환자가 늘어나면 아마 그 끝나는 주가 정말로 이런 변환되는 시점에서 위기 또는 혼란이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오미크론 대응의 1차 방어선 역할을 해야 할 동네 병의원의 진료 참여와 관련해선 명확한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규모 유행이 남아있고 의료기관 부하가 이제 확인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도의 보호 조치와 동선 분리 이런 부분들은 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와 함께 PCR 검사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속 항원 검사를 통해 가짜 음성이 급증할 수 있는 점도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급증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김 총리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설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께 이동 자제와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의 주간 검출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은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7,000명대를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빨라져 이에 따른 정부 대책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가 국내에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바이러스 앞에 무너진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현실과 그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입이 그때 가방 안에 있던 그대로 두고 있어요. 책도 보면 마스크 사려고 추위에 떨며 긴 줄을 섰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건강했던 아들은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다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땀 뭉쳐주는 거 그것밖에 할 수 없었거든. 그때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엄마 나 정말 아프다. 엄마 나 아파. 14번이나 검사했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인은 폐렴. 사실은 그 나이에 보통 아주 특수한 병이 아닌 상태에 폐렴에 걸려서 사망한다는 것은 현대 21세기에서 있을 수가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로나 환자가 일단 병원에 들어오면 그 병원이 폐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도 겁이 나니까 받지를 못한 거고. 두렵고 혼란스러웠으며 유난히도 추웠던 2년 전 겨울 대구. 대한민국 공공의료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 애가 열이 이렇게 나고 아프고 있는데 어떻게 좀 링겔에다 맞춰가지고 체온 좀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하니까 병원에 와서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2015년 이미 우리는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메르스의 교훈. 500장 넘는 이 보고서는 무엇을 바꿨을까요? 확진자 동선 추적이 가능해졌고 그 덕분에 예리한 칼날처럼 코로나19 확산의 고리를 끊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대유행이 오면 무의미해집니다. 그때 생명을 살리는 건
확진자 동선 추적이 아닙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민간 병원도 아닙니다. 이윤이 남지 않아도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허름한 공공병원입니다. 2015년과 2020년 공공병원의 병상 수를 비교하면 메르스의 교훈은 초라하기만 합니다. 변한 게 거의 없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공공병원이라 해도 뭐 불과 성남의료원 하나 정도 개원한 거 말고는 실질적으로 병원 병상을 늘리거나 인력을 보충하거나 또 예산을 많이 늘리거나 한 부분이 눈에 띄게 변한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더구나 지금 코로나19가 2년이 지금 됐는데 2년 동안에 벌써 2차, 3차, 4차, 5차 대유행까지 지금 오고 있음에도 사실은 항상 똑같은 것이 어쩜 이렇게 데자뷰처럼 반복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죽음 뒤에도 아버지의 사투가 멈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경산의 의료원 정도만 있었어도 유비가 찾아갔을 때 그렇게 매몰차게 외면당하지는 않았을 거다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민간병원이다 보니까 자기 의지대로 거부할 수도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공공병원, 공공의료원이 있어야지 우리가 마음 놓고 찾아갈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외면받지 않는 그런 어떤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YTN 권석입니다. 설 연휴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좀처럼 명절 분위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역에는 미리 고향을 다녀오기 위한 사람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고 전통시장도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설 연휴를 한 주 앞둔 주말, 서울역은 시민들로 붐빕니다. 연휴 시작 전 미리 고향을 다녀오려는 이들은 바쁜 걸음을 재촉합니다. 설날에 너무 붐빌 것 같아가지고 일찍 내려가고 있고 가면은 같이 가족들끼리 식사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번 설에도 고향 방문을 포기한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설날에는 따로 안 모이고 그냥 집에서 있는 가족들끼리만 지내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는 것도 따로 좀 힘들 것 같고 해가지고. 전통시장은 조금 일찍 설 준비를 하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모처럼 북적였습니다. 설 때 차례상에 놓으려고 물김치거리 사러 왔어요. 설 대목을 맞아 손님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서는 설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시장마다 명절용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경품도 주기로 한 겁니다. 시장 안 통로마다 손님들이 몰리면서 상인들 얼굴에 한바구음이 폈습니다. 어제 특히 많이 나오셔갖고 여기가 완전 명절 분위기가 돼갖고 어제는 장사도 잘 되고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갖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일을 하고 싶어요. 진짜 장사도 하고 싶고. 설 연휴가 코앞까지 다가온 주말.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은 오랜만에 명절 분위기를 느끼며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난 모습이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지난해 국내 항공교통량이 1년 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항공교통량은 1년 전보다 11% 늘어난 46만 5천 대였고 하루 평균 1,200여 대가 국내 항공로를 이용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을 중심으로 국내 노선 운항이 늘면서 국내선 항공교통량이 20% 증가했고 국제선은 2% 증가에 그쳤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항공교통량이 코로나19에 급감한 2020년에 비해서 회복세를 보였고 국내선 교통량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지난해 국내 항만 물동량이 약 15억 8천만 톤으로 1년 전보다 5% 증가했습니다. 자동차와 기계류 수출, 철광석 수입이 증가하면서 수출입 물동량이 6% 늘었고 연안 물동량도 시멘트 운송 증가로 3% 늘어났습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세계 주요 항만의 물류 적체 현상에도 불구하고 3% 증가한 2,999만 TEU를 기록해 코로나19 이전보다도 증가했습니다.
다음 달 제조업 업황이 자동차와 휴대전화, 가전을 중심으로 좋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문가 100여 명을 대상으로 PSI, 즉 전문가 서베이 지수를 조사한 결과 다음 달 제조업 업황 전망 PSI가 기준인 100보다 높은 107로 나타났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와 휴대전화, 가전과 조선 등의 PSI가 기준인 100을 넘겨 개선 기대감이 컸지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과 바이오에스는 PSI가 100을 밑돌았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이 다음 달이면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정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유럽사무소는 코로나19가 유럽에서 엔데믹, 즉 풍토병으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전염병 권위자인 파우치 소장은 미국의 오미크론 확진자가 다음 달 정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미크론이 처음 보고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영국과 이스라엘의 확산 패턴을 보면 정점을 찍은 뒤 급격하게 하락했다는 겁니다. 미국도 같은 흐름을 보일 것이란 예상입니다. So things are looking good. We don't want to get overconfident, but they all look like they'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right now. 파우치 소장은 오미크론이 먼저 확산한 뉴욕 등 동북부와 중서부 주들은 이미 감소 상황으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남부와 서부주에서는 여전히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다음 달 중순쯤 정점에 이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뒤늦게 확산한 주들도 동북부 주들의 패턴을 따를 것이라고 본 겁니다. But if the pattern follows the trend that we're seeing in other places, such as the Northeast, I believe that you will start to see a turnaround throughout the entire country. 이처럼 희망적인 전망은 유럽에서도 나왔습니다. 클루즈 WHO 유럽 사무소 소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를 풍토병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유럽에서 3월까지 60%가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뒤 급증세가 진정되고 나면 몇 주나 몇 달간은 잠잠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연말쯤에 코로나19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대유행 수준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AFP 통신은 코로나19 사태가 계절 독감처럼 바뀐다는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미크론이 확산하며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에서 또 식료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슈퍼마켓 진열대 위에 상품들이 드문드문 비어 있습니다. 일부 육류 제품은 모두 판매된 뒤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이달 둘째 주 들어 미국 소매점들의 식품 재고율은 86%로 떨어졌습니다. 재고율 90% 이상이었던 코로나19 사태 이전은 물론 지난해 여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특히 스포츠 음료와 냉동 과자, 냉장 반죽 등 일부 품목은 재고율이 60-70%로 추락했습니다. You're seeing it in general across the store. There is less supply. I don't know that it's category specific because I can tell you everyone we meet with, from pet food to detergent to cereal, they're all confronting the same challenges.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식료품 공급망 위기가 재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일손이 부족해져 식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유통망도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We heard reports from companies talking about they've had more positive tests in the past 2 weeks than they had in all of 2020. Those positive tests are taking people off the front lines. 지난해 가을 이후 나타난 생필품 공급난이 오미크론 확산으로 더 심각해지는 모양새입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미국 중서부와 북동부에 몰아닥친 토네이도와 눈폭풍도 유통망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이런 공급망 위기는 현재 미국 경제의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현지 시간 23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방역 규제 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국 추산 5만 명이 백신 의무화 등을 규탄하는 팻말을 들고 행진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경찰과 충돌했고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가스를 사용해 진압에 나섰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행진을 취재하는 언론 촬영팀을 향해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강도 높은 방역을 유지한 싱가포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됐습니다. 현지 방역당국은 부스터샷 접종을 늘리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백신 정책을 예고했는데요. 백신에 접종하지 않은 노동자는 해고까지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희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싱가포르에선 식당이나 건물을 출입할 때 어김없이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합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면 실내 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백신 패스가 엄격히 운영 중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사적 모임 인원까지 제한되면서 실외에서조차 대규모 인파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With this COVID, some adjustment is necessary. Like wearing this mask that you see here, it's not very uncomfortable, but I guess it's a small sacrifice. Not able to go out in big groups, having to plan your schedule a little bit in order to intermingle and pass on any virus. So these are adjustments we have to make. But overall, I think it's a small price to pay. 이처럼 강도 높은 방역 조치에도 최근 싱가포르에선 오미크론 변이가 지역 감염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하락세를 보이던 하루 신규 확진도 상승 곡선을 그리는 상황. 방역당국은 3차 부스터샷을 적극 권장하는 등 백신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2차 백신 접종 후 5개월 후부터 부스터샷 접종이 가능해서 저도 지금 3차 부스터샷 백신을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화이자로 3차 부스터샷 백신 접종을 마쳤는데 대부분 시민들도 부스터샷 접종을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들 중 70% 이상이 백신 미접종자로 알려지면서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전체 인구의 약 90%가 2차 접종을 완료했고 부스터샷 접종도 전체 국민의 절반 정도가 마무리했습니다. I think the booster shot is very necessary for everyone because there are a lot of the variants like the Delta, Omicron in order to protect ourselves and your families. 싱가포르 국민들은 매우 긍정적이지만 정부 방역을 철저하고 지속적이게 잘 따르고 있는 편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오미크론 확산 예방을 위해 3차 부스터샷을 접종해야만 접종 완료로 인정받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백신 미접종 근로자에 대해 해고까지도 가능한 방침을 예고하는 등 강도 높은 백신 정책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싱가포르에서 YTN월드 정희혁입니다. 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올해 1월 중국에 입국한 사람 중 39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달 4일부터 현재까지 올림픽 참가를 위해 입국한 인원 총 2,586명 중 39명이 확진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 39명은 모두 올림픽 스폰서 관계자나 진행 요원 등이고 선수와 선수단 관계자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고 조직위는 전했습니다. 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들은 올림픽 방역구역인 폐쇄루프 안에서 철저히 관리된다면서 이들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의 영향으로 이틀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공영방송 NHK 집계에 따르면 어제 오후 6시 20분 기준 일본 전역에서 새로 확인된 코로나19 감염자는 5만 30명입니다. 전날 신규 확진자 5만 4천 명에 비해 줄었지만 일주일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서 1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방역 비상조치인 중점조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일 열리는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에서 중점조치 추가 적용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울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작은 일에도 눈물이 나고 화가 나거나 또 부정적인 감정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괜찮아지겠지, 다 그런 거겠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보내는 신호로 받아들여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마음의 질병,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